이 영상을 보는 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나타난 후 지금까지 이만한 번영도 누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몇백 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대다수는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했을 것이고 문화는 언감생신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의 허기에 빠져 허덕이고 박탈과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평등을 이야기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근원적 존재에 대한 접근은 아주 오래전 수행자나 철학자로부터 간간히 제기되었지만 평등을 인권의 개념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서구 민주주의의 태동과 궤를 같이 합니다. 16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고 오로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만 사용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천부인권설입니다. 많은 계몽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명예혁명 후 영국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으며 미국 독립선언문에도 반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평등의 개념은 바로 이 천부인권설에 기초합니다. 천부인권은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고 개인의 평등권을 확장하며 의회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는 혁명적 사건의 배경에는 백성들의 절대적 빈곤과 기득권층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양 이데올로기로 형태를 바꾸어 갑니다. 이런 흐름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민주와 공산이란 양 이데올로기로도 평등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천부인권설 이후 3,400년의 시간을 인류는 끊임없이 평등의 확장과 가치의 실현이란 측면에서 도전과 응전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가요? 어느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를 썩히고 다른 한쪽은 기아에 허덕입니다. 누군가는 죄를 짓고도 자신의 힘으로 법을 벗어나고 그렇지 못한 누군가는 유전무죄를 외치죠. 과연 평등한가요? 주목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천부인권입니다. 중세 봉건시대 신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왕권 신수설을 무너뜨린 것만으로도 천부인권설은 대단히 혁명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계급사회에서 평등사회로 발걸음을 떼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력의 배분을 통한 최소한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풍선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경쟁과 분열, 자본의 축적에 따라 새로운 계급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금수저, 흑수저론입니다. 첫 번째 평등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는 것과 두 번째 천부인권설이 만능의 답은 아니란 것입니다. 뭔가 빠졌습니다. 16세기와 비교하면 우리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 의식의 측면에서 그만큼 진화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천부인권으로 보는 평등을 존재의 가치로 본다면 신분과 계급은 별개의 것이 됩니다. 금수저와 흑수저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생아제 필룡이라 했습니다. 이백의 장진주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하늘이 나를 있게 함은 반드시 쓰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 인간의 존재는 평등하지만 각각의 생이 짊어져야 할 소임,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저 역시 사주나 팔자는 인생의 극히 작은 부분, 많아야 30%를 넘지 못한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금수저로 나고 다른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나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각각의 생이 짊어져야 하는 하늘로부터 받은 소임, 굳이 이름 짓자면 천부소임이라 봅니다. 생물학적 진화를 이루는 만큼 우리의 의식과 정신의 진화를 같이 성장시켜야 하고 그것은 각자의 인생에 부여받은 소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야 하는 본질은 같지만 그 과정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평등하되 평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부인권의 축 건너편에 천부소임을 놓아야 평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오늘날의 평등은 상당 부분 상대적 박탈감에 기인한 것이란 생각입니다. 수년 전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하며 일가족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빚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10억대였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돈 갖고 왜 죽지 하고 의아해했지만 수백억대의 삶 속에 살아오다가 이제는 망했다는 박탈감이 일가족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 문제입니다. 박탈감을 조성시키는 환경이야 법과 행정을 통해 바로잡아 갈 수 있지만 적어도 개인의 영역에서는 다소 복잡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가르침을 찾는 것은 현실이 주지 못하는 정신의 영역을 만져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교단의 거대화 기업화 그리고 기복으로 흘러가며 개인의 삶을 만져주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고, 무엇보다 개인의 각성이 물질을 뒤따라간 것 역시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공식화했다가 근 2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입법화되지 못한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법이지만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란 항목에 대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발의와 의안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비록 아직은 입법화될 만큼의 힘을 갖지 못했지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힘들을 비축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역시 진화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살펴보면 그렇게 태어나고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찾고 더 어려워지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또 다른 편견과 폭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살펴야 합니다. 편견 위에서 출발한 법이든 발언이든 그것은 폭력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이야기하기 전 그들 역시 하늘로부터 소임을 받아 살아가는 것과 반대를 외치는 이들 역시 동성애 반대라는 명분 속에 숨어있는 인식의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분열과 경쟁은 분명히 역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명을 일궈낸 것까지의 성과 이면에 우리가 가진 오해와 편견을 찾는 교육과 계몽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별은 타인에 대해 드러나는 나의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이란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불평등에서 평등을 당위화하고 법제화를 통해 구체화시켰습니다. 결국 차별은 평등으로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존재로서의 평등을 인식하고 소임으로서 내 생의 역할을 소화하며 개인의 의식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불평등을 차별의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를 통한 수정이 가능하지만 인식의 문제로 보면 개인이 교정해야 할 영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의식의 확장은 개인의 노력이 물론 전제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신문화의 고양, 인성의 함양을 위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육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밥상에서 나누는 부자 간의 대화에서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 시민사회연구단체의 공부와 교육 등 바른 방향성을 가진 각 주체 모두의 교육을 말합니다. 그것은 계몽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란 말을 바꿔봅니다. 정부가 정부답게, 경제는 경제답게, 종교는 종교답게 바르게 자리 잡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로부터 이웃으로, 사회로, 나라로, 인류로 우리의 의식과 발걸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자신의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타임즈는 바로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